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혼용되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까 해요. 여러분들은 인터넷과 웹이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두 개는 조금 다른 용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인터넷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터는요, 인터내셔널, 그리고 넷은 네트워크를 뜻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의 뜻이 뭐죠?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개체가 이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 존나 허접한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내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둘이 소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통신을 하고 싶잖아요. 전화같이 소통을 하고 싶은 것처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연결을 하면 두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넷상에서 네트워크에서 이 넷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트 네트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거미줄 같은 거, 그물, 또 망사 레이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어떤 그물이 있나요? 없죠. 근데 요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 사람이 추가가 되고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요렇게 그물을 구성하는 어떤 그물 같은 느낌이 조금씩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 한 사람 추가되면 요렇게 또 연결되는 거야. 여기 또 한 사람 추가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요렇게 그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서로의 이제 연결점이 그물같이 생겼다고 해서 네트워크라고 이런 건 네트라고 하죠. 네트. 이런 그물에 네트를 따온 거예요. 워크는 일하다 거죠. 근데 일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물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풀이되는 게. 그래서 그물같이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망을 수립을 한다. 네트워크는 그래서 연결망이라고 얘기하죠. 신기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망을 구성을 한다는 게 국제적인 연결망을 구성한 어떤 연결망을 가진 게 인터넷인 거예요. 이거는 1970년대로 이제 올라가는데 1973년도 3년도쯤에 TCP/IP를 이제 만드신 분이 있어요. TCP/IP가 뭐냐면 통신하기 위한 규격 같은 거예요. 규격이란 뭐냐면 통신을 규격이라면 규칙이 있는 약속, 프로토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규칙을 지키면 규칙으로 이렇게 가위가위보 같은 것도 일종의 서로의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라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것도 하나의 통신 프로토콜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어를 안녕하면 저쪽에서 안녕해 주잖아요. 그렇게 서로 알아들으려면 규격을 맞출 필요가 있죠. 나는 스페인어를 하는데 쟤는 한국어를 해.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한국어로 얘기를 해야 하듯이 그런 일단 뭐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도 스페인어끼리로 얘기를 해야 되듯이 서로 규격을 모르면 말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토콜 같은 걸 만들어요. 되게 약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제대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용어가 존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새 이제 청강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요새 이제 청강을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좀 막 서두가 길고 막 좀 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기술 용어 설명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좀 길게 설명해야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약간 이해 좀 해주세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이 많고 엄청 깊습니다. 이것도 1973년도에 TCP/IP를 만든 되게 대단한,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빈트 서프라고 하는 그런 분이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근데 이제 모든 그러니까 그렇죠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1973년도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국제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모든 이제 컴퓨터들이 연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신청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부여받는 게 있어요. IP라고 하는 걸 부여받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 얘기하려면 너무 많다. 뭐 대략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막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규격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만든 쪽, 즉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서 KT나 뭐 SK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인터넷 전용선이 들어오잖아요. 전용선이 들어오면 거기 안에 IP라는 게 부여가 됩니다. 그 IP를 누가 주냐면 인터넷 이런 기관에서 줘요. 이거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그래서 그 나라마다 IP 대역이 대략 있어요. IP 주소라는 게 한 사람당 주민등록번호 주듯이 컴퓨터에 인터넷 회선 하나당 하나씩 부여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유동 IP, 뭐 고정 IP 얘기하면 또 말이 많아지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하여튼 IP가 그냥 준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인터넷에서 나를 식별한 식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여받는데 그렇게 중복이 안 됩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중복이 안 되게 부여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그린 거 이 5개 보면 얘도 IP가 하나가 뿅 있고 얘도 IP가 뿅 있죠. IP는 뭐 보면 192는 아니고 뭐 11, 뭐 219, 뭐 1.693. 막 2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4가지 규격으로 있는데 이거는 IPv4라 그러는데 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IP 부여가 돼요. 그럼 각자 자기 주소가 있어. 그 요 친구는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 요 친구는 어디에 있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신청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랑 연결을 하지 않았어. 난 연결하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연결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게 된다 그러지? 난 인터넷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만 쏙쏙 빼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컴퓨터 하나가 네이버 홈페이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요청을 해서 그 파일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컴퓨터에 뿌린 거잖아요. 네이버 컴퓨터 화면을 뭐 하나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요청해서 이거를 네이버가 줘서 가져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 서버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건 결국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집단에서 이 규칙에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그곳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 화면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보려면 인터넷선을 그냥 이렇게 끊은 다음에 그 화면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네이버 화면 그대로 있어요. 인터넷 지금 끊어도 그 얘기는 이미 파일을 다 가져온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말이 많아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좀 알기 어려우면 꺼버리잖아요. 그래도 대략 이 정도면 대략 알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 구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서버도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서버가 대략 뭔지는 알죠? 뭐 네이버 서버, 게임 서버 해가지고 내가 접속을 할 그 어느 곳이잖아요. 근데 서버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를 돌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하나의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일 리는 없지만 굉장히 큰 규모로 동작할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IP로 접속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인터넷 말고 뭐가 있을까? 뭐 인트라넷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원래 얘네가 생긴
그 생기고 나서 전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군사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요. 인트라넷 80년대였나? 인트라넷인가 뭐였지?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1980년대에요. 미국 국방성에서 아르파넷이라고 해가지고 아르파넷이란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쓰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 인터넷은요, 아까 말한 어떤 홈페이지 이런 거를 뜻하지가 않고요. 그냥 그 네트워크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 뭐 여러분들이 웹이라고 하는 거,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인터넷과 동의어처럼 많이 쓰잖아요. 웹이라고 하지 말고 홈페이지. 안돼. 에라이, 지워졌다. 여기 있다. 다행이야. 홈페이지의 정의. 홈페이지, 웹 홈페이지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들은 걸로만 이렇게 딱 보면 아르파넷은 1969년에 됐네요. 근데 아르파넷은 군사 목적이라서 이렇게 근거리 통신망 같이 자기네들 군에서만 쓰는 네트워크니까 인터넷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앞에 인터가 붙냐 아니면 인트라넷이 붙냐 뭐 이런 것처럼 규모에 따라서 이제 앞에 인터내셔널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국내라는 뜻이 도메스틱이잖아요. 도메스틱 네트워크라고 하면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건 없죠, 아직은. 근데 군사 목적으로 이제 범위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망을 또 얘기하는 용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나중에 기회 되면 아예 그냥 IT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하나 강의를 좀 해야겠어. 아무튼 그래서 네트워크가 뭔지 이해되셨고, 인터넷이 인터넷 자체는 모두 이렇게 연결 구조를 가진 거구나 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질문 추가를 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석을 해볼 만한 어떤 그 다음 그런 건 소셜 네트워크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셜이라고 하면 소셜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나요? 관계 이런 건가? 관계, 네, 사회의 사회적인 뭐 이런 뜻이 나오네. 관계의 사회복지의 사회보장의 뭐 이거 되게 많은데요. 사회적 네트워크. 아까 네트워크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거를 사회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SNS라는 게.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망, 거미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응용을 해보자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웹은요, 의외로 되게 오래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사용하시는 게 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www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요. 이거는 웹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기술을 얘기해요. 홈페이지 그 자체가 웹이라고 표현해요. 홈페이지는 왜 홈페이지란 말이 나왔냐면, 웹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웹사이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웹사이트에 어떤 그 당시에는 약간 개인적인 그런 관점 아니었나? 나만의 웹사이트라는 거를 홈페이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집이잖아요. 집에 있는 페이지, 집에 있는 문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페이지를 뜻하거든요. 하나의 페이지.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은 통신수단, 예를 들면 전화가 통신수단이죠. 전화 통화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가져온다. 요런 느낌처럼 인터넷을 이용해서 웹사이트의 그 홈페이지를 가져온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서 공유에 특화돼 있어요, 좀. 근데 여러분들 이제 90년대의 어떤 IT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90년대에는요 어떤 그 지금처럼 막 동영상을 공유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 90년대 초반은 홈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만 가져오기도 버거울 정도로 통신 속도가 느렸어요. 지금은 뭐 영상 같은 거 몇 기가짜리도 막 1, 2분이면 막 받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어느 정도였지? 거의 초당, 제가 모뎀을 옛날에 그 전화선으로 이제 하다가 아빠한테 많이 혼났는데 중학교 때 전화세가 20만원 나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아빠한테. 그 당시에는 핸드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12메가 있죠. 12메가를 받아오는데 몇 시간 걸렸지? 1시간?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왜냐면 초당 1KB 속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KB 1메가면은 한 10초? 1000초 걸리죠. 1000초. 그러니까 그게 한 10메가니까 꽤 한 1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 제가 정확해요. 12메가.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느렸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12메가면 1초? 1초 컷? 1초, 2초?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협소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서 하나만 공유를 딱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텍스트를 어떤 단위로 공유하냐? 페이지 단위로 준다. 그래서 인터넷 특징이 보면은 한 페이지를 딱 갖고 온 다음에 인터넷선을 끊어도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하이퍼링크라고 해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링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이퍼링크라 그러는데, 이런 거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때부터 안 되죠. 이 상태로는 제가 인터넷선을 끊어도 얘는 가만히 남아 있어요. 하나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문서를 이미 다 전송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안 되지만 인터넷 전선이 이 상태에서는 끊어도 얘네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가져온다는 게 월드 와이드 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그 이후부터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설 기술이거든요.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런던 올림픽 때 막 나오셨어요. 팀 버너스리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철학이 굉장히 멋있는 분인데, 그 경이죠. 썰 붙었죠. 영국 런던 올림픽 때도 나오셨어요.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철학이 되게 멋있는 게, 월드 와이드 웹, 이 아주 이렇게 그 편하게 편리하게 모두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시고, 이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에 거의 빛을 발하게 해주신 기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무료로 공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사실은 이 월드와이드웹, 요새는 홈페이지 기반 산업들이 진짜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유튜브도 따지고 보면 다 홈페이지인데, 이런 걸 공짜로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그리고 삶의 질을 바꾼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존경을 하고 이런 철학을 본받고 싶죠. 근데 저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한 분이시거든요. 궁금하시면 런던 올림픽에 팀 버너스리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이렇게 막 타자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세요. 아무튼 되게 멋진 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협소한 것 같네요. 아무튼 굉장히 IT 업계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을 한 번에 좀 다시 정의하고 끝내볼게요. 웹은 홈페이지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인터넷 국제적인 네트워크라고 보신다면, 웹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 요렇게 보시는 거 어떨까요? 홈페이지 그 자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정의가 좀 뭐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발자를 지망하시거나 개발자가 되시겠다고 하실 때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해서 쓰시면 아무래도 이걸 잘 아는 개발자분들은 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센스를 칭찬하시겠죠. 저는 보통 이거 잘 구별 못하는 개발자들 보면은 피식하고 잘 웃어요. 근데 개발자라면 해야죠. 근데 일반인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면 너무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더 질문 있거나 더 어려운 용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쉽게 다 풀어드립니다. 물어보세요.